그 용산 지역의 미래는 이 거대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미군 기지 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둔촌 주공이 그렇게 화제될 만큼 규모가 큰 거 말고는 그렇게 이상적인 주거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미래의 땅은 송파군 거고, 단기적으로 미래 땅이 될 곳은 용산군 거고. 네. 아, 진짜 정부의 알짜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10년 뒤를 보고 좀 차차히 지금의 현지 이제 부동산들을 많이 걸러 들으시면서 좀 10년 뒤 미래를 기대할 만한 입지다 좀 찝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13대책 이전부터 좀 이제 이후랑 비교를 하자면 좀 아무래도 용산이 좀 두드러진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작년에 사실 출연하실 때도 또 용산 집무실이 본격적인 이전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한참 하던 그렇죠. 시즌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전을 했고 오늘날에 이제 공원화된 대중교육 개방된 청와대와 오늘날의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비교를 하시면 뭐 어떤 점에 좀 차이점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사실은 제 예측대로 가고 있어서 딱히 이렇게 뭐 변화는 안 보이고 예. 청와대가 공원으로 바뀌고 이거 시민에게 돌아오고 용산 간 거에 대해서 가면 나라 망할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냐 뭐 별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북한 드론이 왔다고 하는데 원래 그런 겁니다. 미국에도 한복판에 중국 풍선이 날라와요. 그런 걸 다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수준의 안보 태세를 갖추면 되는 거라서 전 용산 집무실 이전 후에 큰 문제 없었다고 보고요. 그 청와대 주변은 워낙 좋은 관광지라서 원래 풍광수려한 곳이라 역시 잘 돌아왔다 시민들에게. 그런 저의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와대는 공원 개방 이후에 오히려 그 상권이 좀 살아나는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가 시위 안 하고 관광객이 오니까 좋죠. 거꾸로 사실 삼각지역으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갔는데 삼각지역 입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근데 이쪽은 워낙에 국방시설이 몰려있는 곳이라 시위가 자유롭진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치안부차 부분에서도 잘 됐다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늘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경기도로 최소한 경기도로 나가길 바랬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현재 지금 남태령 쪽으로 청사 짓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네. 그쯤에 갔었어야죠 정말로. 아쉽지만 네. 그래도 일단 청와대에서 빠져나오면 잘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용산은 좀 더 그냥 살기 좋은 땅 그렇죠. 입지 관점에서 사실 용산이 좀 그 권역별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 이촌동, 그리고 그렇죠. 용산역과 주변 1호선 라인 타고 그리고 남산 주변부 또 이제 동네마다 좀 특성이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르죠. 예, 뭐 이제 강남 3구는 다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작년에도 많이 저희가 다뤘던 만큼 이번에는 용산 전체적으로 좀 살기 좋은 뭔가 좀 땅으로서의 좀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산 지역의 미래는 이 거대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미군 기지 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걸려있는 문제라 지금 얘기는 결국 미국 시설이 전부 다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대사관도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시설이 남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뭐 다 공원화 시켜가지고 종묘부터 이어지는 뭐 축을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정말로 그 미군 시설들과 맞춰가지고 이제 겹치는 주변 지역은 공원화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주거단지로 바꾸고 그것도 강남식으로 아파트만 까는 게 아니라 섞어야죠. 믹싱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소셜 믹싱 주의자는 아니지만 이거를 고급으로만 깔아버리는 건 좀 너무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섞어야 된다 보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너무 이제 큰 덩어리가 미래가 불확정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큰 틀에서 뭐 지금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용산역 주변은 뭐 미래의 땅이죠. 여기는 살기도 좋고 살기도 좋죠. 이게 정말 최고로 봅니다. 사실 살기 좋은 곳이라 그러면 강남보다 여기가 낫죠. 용산이. 강남과 강북이라는 양대 축, 예. 사대문과 강남 지역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또 하나의 중심이었다가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등포 축과도 가깝고 여기가 진정한 중심이죠. 이거를 어떻게 외국군이 가지고 있었냐를 보진 않고요. 예. 이렇게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서 개발이 여전히 남겨둔 상태로 여기가 다다른 거라 전 용산은 뭐 최고로 봅니다. 미래 땅이죠. 뭐 동네마다 그러면 좀 뭔가 차이점 뭔가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좀 어디서 아마 이제 주거지구와 상업지구가 복합적으로 섞일 지역은 역시 용산역 주변이고요. 네네. 예전에 1기 오세훈 시장 때 너무 크게 묶어서 개발을 하다가 망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좀 규모를 줄여서 한다니까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요 용산역 남쪽 지역에 옛날 용산역 철도 관사촌 지역 예.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주민들에게 들은 얘기는 살짝 재건축 조합 관련으로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던데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팔로우 못했습니다만 예. 그런 문제가 좀 클리어되고 나면 왼쪽이 양쪽이 엮여서 예. 개발이 될 거라 보고요. 다만 이쪽에 온전한 주거지구는 안 가겠죠. 예. 그리고 북쪽의 용산 여기 전자상가 있는 효창고 예. 전자상가도 있고 예. 효창역 남쪽 지역 예. 이쪽은 스카이뷰로 보시면 지대가 꼬불꼬불한데 이게 단순하게 구도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경사들이 많아요. 예. 여기가 원래 용산이죠. 예. 용산이 있었던 그러니까 구용산.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건 신용산이고 예. 신용산에 비해 구용산 지역은 역시 지형적 관계가 있어서 아, 도화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고지대엔 아파트가 들어오겠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이 형태로 남지 않겠는가. 뒤연기 상태로. 예. 용문시장 주변에 약간 재래시장 큰 시장이고 뭐 재건축 얘기가 있던데 예. 이걸 밀고 아파트 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상가 개량화, 현대화 작업 같은 걸 하지 않겠는가. 네. 있고 한편 요 옛날 일본군 사격장도 있고 했던 이쪽 해방촌 예. 이쪽 지역은 개발 안 되겠죠. 예. 워낙에 남산 고도 제한하고 서울 성곽 제한 등이 있어서 예. 여기는 당분간 후암동 포함해서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구도심으로 남지 않겠는가. 아, 그렇군요. 뭐 조금 개발되겠죠. 예. 예를 들어 서울역 앞에 요 힐튼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라고 하면 잠깐만요. 상징적인 거는 여기죠, 여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오피스텔. 예. 워낙 눈에 띄는. 예. 저는 남산타워보다 서울 강북 답사하면 이게 제일 눈에 띄어요. 아. 사실 그 건물 잘 지었습니다. 저 예.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건물. 예. 남산타워는 거기 비하면 너무 뾰족하고 호리호리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조금 오겠지만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관심사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남동인 거죠. 예, 재개발 뭐 워낙 또 한남동 금액도 단위도 크다 보니까 예.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쉽게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모두가 알고 있는 너무 비싼 땅이라 한다고 했는데 한동안 또 예. 다시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욕심 버리시고 좀 쪼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여기 규모가. 예. 그리고 여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용산화 비싸게 이래요 좀. 고조차가 좀 예, 심하다. 예. 예. 그래서 여기를 통으로 묶어 개발한다는 걸 빨리 포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형 따져가면서 좀 소규모로 쪼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인원 한남 아파트는 예. 이런 규모 정도로. 예. 이쪽에도 좀 아파트가 작게 있죠. 한남 힐스테이트 괜찮거든요. 예. 이 리버브도 좋고. 예. 그리고 비교적 역에도 가깝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렇게 소규모 개발했다가는 이제까지 매몰 비용도 많고 해서 예.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예. 그리고 용적률과 이제 사업성의 이제 그렇습니다. 상관관계에서 좀 이제 너무 주목받아서 그래요. 예, 그렇군요. 한편 이제 이쪽 이 동부이촌동 쪽은 사실은 우리 모두 알겠습니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재건축은 정말 필요로 하는 요 한남이나 구용산이 아니라 하기 쉬운 곳을 먼저 간다고. 예. 이쪽에 재건축도 좀 관심이 갑니다. 이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 예. 여의도 시범, 반포주공은 아파트의 중상층화 시대를 연 천병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변화는 대단히 상징성이 클 거라고 보고 한강맨션 그리고 증산 시범 등등. 예. 증산 시범은 어디 있더라? 갑자기 못 찾겠네. 좀 이쪽이죠. 예. 증산 시범. 이거 말고. 중산. 응? 1차 시범 아파트. 예. 잠시만. 이촌동에 있는. 여기가 참 오랫동안 시끄러웠는데요. 용산국제지구 묶여가지고. 예. 여기는 원래는 다 묶어가지고 용산국제지구는 한꺼번에 개발하는 계획이었다가 무산된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따로 강변으로 따라서 개발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볼만한 로드뷰가 앞으로 이제 볼만한 랜드스케이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는 요거대로 따로 전망이 죄송합니다. 예. 따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구용산 지역 개발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오래 걸릴 거랑 거다. 예. 한남은 점점점 예. 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남동 재개발 나온 김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또 재개발로 핫한 곳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으로 정확하게는 이제 재건축은 좀 뒤쪽 질문이긴 한데 둔촌주공. 둔촌. 둔촌주공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에 약간 그렇죠. 향방을 좀 가를 좀 이제
상승이냐 보합이냐 뭐 하락이냐 뭐 이런 걸 좀 가릴 만한 좀 이제 대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 현재 둔촌주공 뭐 입지로서만 살기존 땅인지로서만 보자면 좀 어떻게 보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참 이제 시공사 측하고 조합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중단됐을 때 답사를 했었거든요. 예.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둔촌 주공 아파트를 임장을 하신다고 하면 5호선 둔촌동역에 내리시거나 차로 한 바퀴 도시겠죠. 네. 한 바퀴 도는데 뒤에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 아마도. 잘 안 가죠. 예. 지금. 저는 한 바퀴 돌았는데 걸어서 예. 받은 첫 느낌은 우리가 흔히 보는 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지 5호선역 주변이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 완전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그리고 난개발 상태. 이쪽은 뭐 우리 모두 알지만 하남시죠. 예. 땅끝이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여기 자체가 이번에도 규제가 남은 곳이 강남 3구랑 용산구고 예. 강동구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빠졌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확실히 좀 교통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천호동 같은 곳은 바로 이제 강북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접근성이 편하고 올림픽대로도 가까운데 예. 둔촌은 어디서도 멀어요. 강남에 접근할 때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올림픽 공원 지나서 가야 되는 게 네. 있고 최근에 이 강남 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된 SRT를 타러 가기에도 좀 멀고 한참 가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나야 되고 헬리우시티를 지나야 탄천까지 건너야지 SRT 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둔촌에서 그러면 하남에 가깝냐? 하남에서도 여기 미사지구라는 데 멀어요. 완전히 개발 제한 구역과 공장지대 붙어 있는 곳이라. 다만 이제 하남 쪽에서 가밀지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는 예. 이 정도의 위치라 여러분이 둔촌에 거주를 하신 다음에 그 동네에서만 사실 거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딴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특히 지방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SRT 많이 타셔야 된다. SRT는 일반석보다 특실이 먼저 매진되거든요. 다 사장님들이 예. 다 전화하면서 하시는 거라 생각했을 때는 과연 여기가 정말 그렇게까지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곳이냐 솔직히 저는 좀 미심쩍음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니까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어땠는가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많은 이제 당시 언론에 나왔던 사진은 아마 이걸 거예요. 지하철역에 내려서 네. 보면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예. 이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이건 해결됐습니다. 예. 됐고 이제 뒤로 좀 갔죠. 한참 걸어서. 그래서 이제 네. 건설 노조들이 이제 무책임한 공사 중단 철회하라 하면서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건설 직원들. 지금은 이제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짓고 있죠. 네. 근데 몇 달간 이제 그 고용이 안 좋은 상태였던 거고. 네.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예. 보면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언론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됐는데 예. 건설 노동자들 문제가 심각했어요. 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가지고 예.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알고 다 딴 거 안 하고 있다가 이 문제가 컸고 좀 가보죠. 좀 더. 그래서 꽤 여러 가지 인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었습니다. 유치권자가 참 유치권자가 대단해요. 현대건설, HDC, 대우, 롯데. 예. 4대 건설사가 그러니까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없어질 둔촌 중공아파트 버스 정류장도 그렇군요. 받고 이건 다 넘어가고 이게 좀 있었는데요. 두 개의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예.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예. 하나는 생존권 보장하라가 있고 예. 하나는 내국인을 배척하는 불법 고용을 태어난다. 내국인을 배척하는 외국인 이제 불법 체류자를 뭐 고용하는 불법 아니죠. 건가요? 합법도 있죠. 합법도 있습니다. 한동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남부로 쪽에 있는 조선족 분들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 일하지 않냐 생각하실 텐데 이분들은 이미 10장급이에요. 그 아래 다른 동남아 노동자분들이 현장에 일하고 있고 이분들이 워낙에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국내 건설 노동자들이 유견 미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앞쪽에 안 붙어 있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보고 싶어서 한 번에 뺑 도는 거죠. 그래서 예. 다 걷는데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걸렸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런 풍경도 봤고 그래서 뒤에 가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뭐 뒤를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이쪽은 진짜 처음 중국어로 돼 있죠. 이게 한국 건설 현장의 현재입니다. 요즘에 건설 불황인 것이 원자재 값도 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국내로 못 들어와서 안 되는 것도 있었죠.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예. 일기 신도시 때도 사실은 건설난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자재 문제였죠 주로. 예. 그래서 모래가 부족해서 바닷모래 쓰다가 그래서 지금 다 부식돼서 문제인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그건 자재 문제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한국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 수급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아주 상징적인 풍경이었는데 이런 그린벨트 지역 이 바로 옆인 거예요. 예, 와. 이게 둔촌의 상황인 거예요. 아니, 바로 옆에 이런 바로 옆이에요. 오래된 집이. 오래된 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동구도 아직 농촌 강동이었고 비닐하우스 있고 하남도 마찬가지일 때 아직 하남이 광주군의 일부였을 때 시절부터 있던 거죠. 이 풍경 보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한 바퀴 다 도는 거죠. 예, 그래서. 와, 정말 예, 둔촌주공 앞에 근처에 이런 집이 있으리라고 사실 상상을 거의 모르셨을 겁니다. 예. 나중에 분양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여기 왜 이런 게 있냐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 블록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도 아니죠. 건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게 요즘인데 예. 새서울교회나 광불사 예. 그리고 농장 많고 이렇게 예. 이 너머가 광활하게 경기도 광주시의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죠. 예. 이걸 넘어가서 있는 게 교산지구예요. 하남. 그래서 둔촌 주공이 마주하고 있는 풍경은 이런 풍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렇게 화제가 될 만큼 규모가 큰 거 말고는 그렇게 이상적인 주거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무래도 이제 뒤쪽보다는 앞쪽을 예, 보시죠. 서울 쪽에 한강변이나 뭐 공원 쪽만 보시는 그렇죠. 게 아닐까요? 예. 5호선만 보는 거죠. 네. 물론 좋은데 그래서 임장할 때 말씀드리지만 대중교통 탓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다 봐야 돼요. 한번 그 지역을.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둔촌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다가 워낙 저희 살던 얘는 관악구 살 때 좀 멀어가지고 여기가 이 뒤가 한 바퀴 돈 다음에 좀 생각이 그렇게 돼요. 굳어졌어요. 여기는 좀 쉽지 않다. 이 하남시가 개발되면 이제 혜택을 입을 건데 예. 하남도 최근에 관심사는 요 좀 띄어져서 있는 가밀지구. 예. 여기는 사실 위례랑 붙어 있는 거죠. 위례 그리고 이제 교산지구. 그리고 이 미사지구가 있는 거라 아마 하남시에서도 이쪽 아마 마지막쯤에 개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좋아질 텐데 최소한 10년, 20년 더 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린벨트가 결국 뭐 해제 여부도 좀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또 이양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린벨트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사회적 공론이라는 게 있어서 쉽게 해제 안 될 것 같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해제될 지역이 이 지역일 것 같아서 여기랑 광주시 넘어가는 쪽 두 지역일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냥 그 동네에서 생활하시긴 좋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림픽 공원이 옆이라서 그건 좋죠. 공원 옆이니까. 그건 좋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송파구도 있어서. 그렇군요. 송파구에 솔순 아파트라든지 네. 헬리오시티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헬리오랑 이제 많이 비교하죠. 시대 비교를 많이 하곤 하시는. 참고로 헬리오시티에 집 없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지만. 알겠습니다. 또 그럼 요것도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네. 그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책 중 하나로서 어쨌든 강남과 같은 좀 고밀도 개발 지역은 좀 이제 35층 이상 주제 좀 그렇죠. 풀어가지고 네. 좀 적극적으로 이제 주거 인프라를 늘리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뒤로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개발 기본계획 2040이 이제 새로 발표되면서 이 35층 높이 기준이 좀 사라졌어요. 해제했죠. 예, 해제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제 이 초고층 말씀하신 네. 대로 뭔가 초고층에 뭔가 주거 혜택이 좀 나올 만한 지역이 좀 뭐 어디 있을지 아니면 뭐 이런 경향이 새로운 또 트렌드로 잡힐 수 있을지. 이미 지방에서는 그런 기준이 약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있고요. 서울에서 그게 시작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딱히 어디 한두 군데 찍을 수 없을 만큼 요즘에 발표되고 있는 계획들 보면 다 좀 고층들이죠. 예. 보면 46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50층 넘어가면 좋겠어요. 뭐 청량이나 이런 데도 사실 고층으로 지금. 그렇죠. 예. 거긴 약간 이제 순수한 주거는 아니고 약간 예. 주상복합 느낌이 있어서 네. 아니면 저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순수한 주거에서 50층 넘어가는 지역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만나보면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정말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어떤 고층에 대해서. 예. 그 바람 흔들리기도 하고 등등등 무섭다. 어떻게 사람들 사냐. 근데 그건 이제 정말 인간의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그 소중한데 감정도 소중한데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전주와 춘천은 정말 좋아하는 도시인데 좋아하는 도시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사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사시는 거잖아요. 세계적 메가시티 사시는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메가시티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고층에 사는 겁니다. 그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내가 강남 한복판 사는데
20몇 층, 10몇 층짜리 살고 옆에 강이 흐르고 산이 있다는 거는 너무나도 지나친 사치이자 이기주의예요.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데는 모두가 살게 해줘야죠. 그게 자본주의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하남 미사지구죠. 네. 강일동이고 요거는 좀 하남시고 미사공변지고. 강의라면 또 고덕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였다가 예. 이쪽은 아파트가 올라오고 예. 강동 이게 제가 갈등도시라는 책에서 실었는데 예. 서울은 비닐하우스가 남아있고 예. 경기도 도시는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는 풍경이었어요. 예. 근데 재밌었어요. 이제 2015년 그랬죠. 예, 당시 스카이뷰입니다. 맞습니다. 로드뷰를 보면 이런 풍경이 펼쳐진 거죠. 아하. 경기도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막 올라가고 있었고 서울 쪽은 나지막하게 짓고 있다가 이게 예. 이제 깨지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도 일부 직원분들이 30%층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이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보수적인 존재라 빨리 당분간 규제는 풀렸지만 저항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꼭 뭐 법적으로 저항한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긴 할 거예요. 예. 빨리 좀 그걸 넘어가서 그 국제적인 도시답게 서울이 50층 넘어가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서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예.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 집값을 다 경기도 나가고 경기도가 인구 늘고 있는데 그 경기도가 행정을 물론 잘하시지만 그 서울에서부터의 반사이익이 있는 거라 서울도 사람 살게 해서 좀 다시 인구 늘려야죠. 즉 청년 인구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권에서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청년 인구를 이제 네. 유치하기 위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대표 제일 사실 사람들 세간에서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삼각 지역에 있는 그 그렇죠. 청년주택이 뭐 상대적으로 월세가 싼 줄 알았더니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고 예. 뭐 아니면 그 방 배정 과정에서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랑 굳이 쉐어하우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 좀 이제 분양을 하게 하는 그것만 미달이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긴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예, 뭐 삼각 지역에 있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뭐 주거 문제는 많이 해결했습니다만 뭐 쉐어하우스라는 형태를 굳이 택해야 될까? 약간 그건 좀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정책을 만들었던 분들의 이제 이념적 문제여가지고 전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프라이버시 존중해야죠. 그 쉐어하우스를 강제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담장 없는 집 이런 것도 그 저기 판교 갔다가 느꼈는데 그 정책적으로 그 이웃과의 친밀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저항을 하는가. 아, 판교 쪽이요. 예. 판교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네요. 많죠. 예. 그 담장 없애기 많이 했잖아요, 한동안. 예. 근데 사람이 담장 없애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충 찍은 겁니다. 예. 여기가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라는 곳이죠. 예. 이쪽에 각종 이제 서구권에서 배워온 기술을 도입한 집들이 많은데 단독주택들이 예. 담장을 못 만들게 했어요. 아. 그랬더니 집을 성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 보면 사실은 폐쇄돼 있어요.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딱히 뭐 이게 예. 뭐 없이 그냥. 그 지금 담장을 없앴는데 결국 그냥 보면 딱 다 외부와 분리돼 있잖아요. 집의 벽을 담장처럼 예.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돼버립니다. 미음자 형태로. 그래서 정책이 이웃 간의 정을 강제로 맺으려고 할 때 시민들은 이렇게 저항을 한다는 거.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국가의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의 대책이 있다고. 예. 지금 서판교 시민들의 대책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찬가지로 쉐어하우스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소규모 집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고 이거를 더 쪼개서 너무 이제 뭐 8평까지 갈 건 아니지만 많이 하게 하는 건 당연한 좋은 일이고 다만 이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지역에서 그렇게 싸게 사는 것이 과연 권리인가? 전 그건 이제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신 50대 이상 분들이 분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청년하는 약간 그 정치적인 표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정작 청년을 위하진 않잖아요. 뭐 청년 대변인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변인 자리를 안 주겠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주변 주민과 그 이른바 대상된 청년과의 시민 간의 싸움을 붙이면서 정치권의 이익만 보겠다는 그런 선물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하려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죠. 전 연령대 대상으로. 청년의 특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나쁘게 봤지만 지역 주변의 주민들이 뭐 거지들이 산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그건 당연히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 정치는. 어떤 분들은 사실 투자 입장에서 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실거주 한 채 정말 마음 편히
그냥 몸을 누릴 수 있는 그냥 집 한 집 차려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청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수단을 통해서 네. 많이 좀 이제 서울 쪽에 거주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긴 하는데 사실 올해 뭐 시장이 뭐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제가 청약하는 단지들 주요 단지들을 이제 네. 뭐 언론 기사에서 따왔는데 요 기사에서 보면 이제 뭐 서울의 각 구별로 좀 이제 청약한 단지들인데 이게 뭐 둔촌주공이 먼저 뭐 이렇게 분양이나 네, 네. 계약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청약을 할지 말지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몸 누일 수 있는 작은 집을 찾아서 이 청약단지를 올 것은 않고요, 솔직히. 예. 다 비싼 데들이라. 예. 모든 몸 누일 곳이 왜 서울에 있어야 되나 솔직히 들긴 합니다. 경기도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만, 보내주신 거 사전에 보고 좀 쭉 찾아봤어요. 우선 동대문구에 모여있는 세 개는 예. 말하자면 지하철 1호선, 그러니까 옛날 경원선 라인에 재건축 재개발한 곳들이거든요. 예. 어디냐면, 이거 뭐 하나하나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 다 비어있는 세 개, 네. 이문지구 개발들인데, 특히 여기는 휘경동 쪽, 뭐 굳이 뭐 단지 이름은 안 말하겠습니다만, 그닥 이게 살기 좋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듭니다. 답사 대상으로 좀 좋아하는 곳인데, 왜냐면 철도가 옮길 수 없거든요. 또 지상철이다 보니까. 지상철입니다. 주변에 뭐 레미안에서 많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화 돼가는 게 있지만, 이쪽은 워낙에 오래된 구도심이라, 그 100년 전부터 개발되어 온 그런 풍경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 예상되고, 그런 풍경과 섞여서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을 거예요. 학교도 가깝고, 뭐 이 학교에 자녀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 경희대 외대로. 다만,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적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좀 나서실 겁니다, 많이. 다만 이제 장점이라면 삼육서울병원 옆에 있어서 병원 조성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시끄러워요. 열차 때문에. 그 중랑천이 바로 옆인데, 사실 여기는 삼각지거든요. 예. 경의중앙선 삼각지도 있고, 중랑천에 또 가로막고 있는 삼각지도 있는데, 조금 물난리도 좀 겪는 게 있고, 땅이 좁습니다. 예. 다니다 보면. 그런 게 문제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살기 좋을 거지만, 신도시적 분위기 익숙한 분들한테 약간 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느낌이 좀 있죠. 구도심은 끼고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쪽에 옛날 안기부터도 있고 그쪽에 개발하는 건데, 예. 이문 1 재정비지구 쪽, 여기는 좀 답사도 했습니다만,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 경사 괜찮으시면은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이문하고 산 넘어가가지고 거의 돌고지 쪽에는 레미안 정도라 약간 고립된 단지가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 교통이 그 길이 좀 좁아요. 이거 구도심이라서. 예.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으신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은평은 말씀드렸지만 대졸구역 비롯해서 네. 전 이쪽은 좋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형이 좋아요. 그리고 교통도 잘 돼 있고 예. 좋게 보고, 한편 이제 레미안 원 페를라 쪽은 여기가 방배지구죠. 네. 이렇게 돼 있는 데죠. 예. 어디냐면 이수역, 내방역 이 북쪽에 여기 옛날 예. 방배천 흐르고 있는 옆이거든요. 요즘 재개발 많이 하고 있죠. 신배지구까지 정해가지고. 예. 저는 이 동네 참 오래 살았는데 저만의 느낌은 참 강남치고 좁다. 초기에 70년대, 60년대 개발된 이수지구라고 하는 단독주택지구를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거라 전반적으로 좀 좁습니다. 예. 그리고 요 사당 이수교 로타리 가는 쪽이 만성 정체잖아요. 예, 항상 막히죠. 물론 바로 옆에 이제 강남이라서 강남의 끄트머리죠. 근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얼마 지난 8월 홍수 때 이수역 무정차 통과했죠. 물론 예, 그랬죠. 예. 멀지 않다는 것도 바로 옆에도 천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 물론 이수역이 물 넘치는 이유가 여기 천이거든요, 바로. 근데 전혀 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보이잖아요. 예. 이게 뭔가 길이 예. 간선도로 옆에 쓸모없는 길이 하나 더 나 있고 좀 삐뚤빼뚤하고 주차장도 있으면은 이거 복귀천이에요. 복귀천이군요. 예. 근데 바로 천 옆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넘칠 거란 말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여름 되고 있을 때는 걱정이 좀 될 거고 물피는 없더라도 길이 막히거나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홍수 때 그 축대 무너져서 사망사고 난 데도 이 근처거든요. 예. 이쪽은 전반적으로 제가 살아본 느낌은 그래서 약간 밋밋해요, 동네가. 끝없이 쭉 펼쳐지는 느낌이라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다는 거. 하지만 여기가 강남입니다. 예. 넘어가면 이제 강남이 되고 싶어하는 동작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청담 르엘은 좀 작죠 그냥. 네. 작아서 그냥 이건 뭐 예, 작아서 강남 보니까요 그냥 뭐 구입하기 좋은 땅을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문정 같은 데인데 여기는 뭐 좋죠 뭐. 문정동. 예. 네. 송파구가 참 운이 좋은 게 여러 가지로 호재가 많죠. 예. 문정지구도 법조 타워 만들어지면서 처음에 예. 반발도 많았지만 예. 구치소 때문에 좋아졌고 SRT도 처음엔 뭐 말이 많았지만 결국 안착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곡, 세곡, 응곡, 자곡, 곡자 들어있는 지역이 전부 개발되고 있는 거고 그 병원도 옆에 있고 예. 삼성병원도 있고 헬리오시티라는 커다란 것도 있고 가락시장도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바로 옆에 도매시장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저는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례 신도시가 커가지고 교통난이 좀 있다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뭐 지하철이 해결해주고 있는 거고 예. 그 위례 신사동도 만들어질 거고 좋죠 뭐. 여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네.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TVN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적인 삶의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강남적 삶의 네. 양식이요. 택지 개발을 해서 사람이 아예 안 살았거나 적게 살았던데 쭉 성 깔고 아파트 단지 깔고 비교적 균등한 계급 계층이 살게 되겠죠.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롯데 같은 예. 그리고 호수나 강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예. 만들 수도 있고 네. 이 모든 게 갖춰진 건 사실은 서초구나 강남구가 아니라 송파구거든요. 그리고 여기 송파구입니다. 문정 쪽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최고라고 보죠. 제시해 주신 것 중에 저는 그래서 힐스테이트 문정하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고. 모두 송파구에 있는 이제 그렇죠. 송파구가 예. 미래 땅이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미래의 땅은 송파구인 거고 단기적으로 미래 땅이 될 곳은 용산구인 거고 네. 그리고 더 좀 미래의 땅이 은평구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렇군요. 다 집 없습니다. 땅도 없고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뭐 기획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따로 하시지 않습니다.